네, 해봅시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025학년도 수능 특강 13강의 10번 지문부터 저희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딱 9번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10번부터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였던 학생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아니었었죠. 제 생각에는 학익여고는 또 무조건 들어가겠죠. 작년 선배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학익여고는 장문독기 1까지 들어갔었어요. 장문독기 1까지 들어가고 뒤에 조금 들어갔었고요. 재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험 범위가 될 수 있겠죠. 평일 수업에서는 저는 파트 1을 할 거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토요일마다 파트 2 수업을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의 주제문 적으셨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여 닮아가는 경향입니다. 13강의 지문은 총 3개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11번을 제외하고는 10번과 12번은 아주 수월하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10번 지문의 주제,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여 닮아가는 경향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재민아,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예요? 아, 그렇군요. 수빈 씨는. 아, 진아는? 아, 진짜 은빈이는. 부모님. 재민이 지난번에 정희연 쌤이랑 수업할 때 그 양반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나라고 얘기를 했다던데요. 이 지문 자체가요.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여 여러분은 부모님처럼 닮아갈 거예요. 멋진 지문이거든요.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그 예시가 전달이 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는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not a coincidence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연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가주어 진주어형이네요. 근데 우연이라고 해도 괜찮지만은 저는 그 coincidence를 좀 풍부하게 보는 게 좋아요. 우연이라는 뜻도 있고 우연의 일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도 다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걸로 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됐죠? 뭐가요? 아이들이 turn out, 판명 난답니다. 아이들이 판명이 납니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처럼 그들의 부모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 간단하죠? 아이들이 부모님처럼 된다.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From the moment you come into the world. 이러한 순간부터 어떤 순간입니까? 너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라고 말하면서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럼 약간 부사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보면은 the moment. 우리 moment라는 거는 순간이죠, 순간. 죄송합니다. 그러면 순간이라는 의미는 약간 시간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얘를 시간으로 잡아놓고 앞에 있는 명사 시간 선행사고 여기에 생략이 된 게 when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보기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결국에는 when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롤모델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네요. As little girls grow, 어린 여자아이가 성장하게 될수록, 자라나게 될수록 그 여자아이들은 try on, 입어보다 라는 뜻이죠. 시도하다가 아니라 입어보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여자아이들은 입어봅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옷을 입어봐요. 그리고 put on her makeup 이렇게 표현하네. 그리고 무엇도 하냐면 그녀의 화장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기서 말하는 her는 누구냐면은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의 화장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요. and pretend to 부정사. 이게 뭐뭐 인척하다라는 뜻이죠. pretend to 부정사. 그리고 뭐인 척 하나요? 엄마인 척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 흉내 내는 거예요. 그 애기들 보게 되면 엄마 흉내 내는 애기들 제가 많이 봤거든. 되게 귀엽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엄마와 유사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면 남자아이들은요. When little boys come of age, 어린 남자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 해석지에서는 뭐 성년이 되다라고 나올 거예요. 뭐 나쁘진 않지만 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먹을 때 they 그 남자아이들은 play 놀아요. 무엇을 가지고 놀아요? 아버지의 도구들을 가지고 놀아요. 괜히 아빠가 하는 거 다 따라해보고 싶다 마요. 그쵸? 그리고 try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try to build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또는 fix to 부정사 생략됐네. 1번 to 부정사 2번 to 부정사 그러면 다시 나와도 된다는 거. 그쵸? 또는 무엇인가 실제로 고치기 위해서도 애쓴대요. 그러니까는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식으로 괜히 드라이버 들어서 한번 해보고 그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시를 봤었을 때요. 확실히 부모는 자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내용이 되네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갈 거고요. 제가 지금 따로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정리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카트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를 제가 못 보고 갔네요. 첫 번째 각주 take a personal inventory 자신을 성찰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이거 모르면 안 돼. emulate 모방하다 라는 뜻. 요거는 모르면 안 되고 두 번째 단어는 꼭 외워주시고 수능에서도 나오는 단어니까 요 친구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각주에 나와 있는 personal inventory 같은 경우는 직역을 하면은 이게 개인적인 창고잖아요. 개인적인 창고를 들여다본다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본다라는 표현입니다. The truth of the matter 이러한 문제의 진실은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뭘까요? 그 위에 나왔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의 진실은 뭘까요?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 나가려고 하는 것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원에 아이들이 뭐 한대요? look up to 한 단어 처리하시고 존경하다예요. 쉽게 외우는 법도 간단해요. 왜냐면은요, 이 look up이라는 게 위로 보는 거잖아요. 와, 멋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쉽게 외울 수 있죠? 아이들이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신들의 부모들을 무엇으로서 존경하나요? 멘토스. 어떤 멘토로서, 뭐, 여기서는 뭐, 스승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멘토로서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They praise them. 아이들은 칭찬합니다. 그들을 칭찬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부모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아이들이 되는 거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칭찬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hold them in high regard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단어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them도 앞에 나와 있는 them이니까 부모님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부모님들을 뭐 한다나요? in high regard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old a in high regard는 역시 똑같이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보통 우리가 respect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respect라는 단어를 아직 안 썼어요. 됐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칭찬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음식 진짜 맛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The greatest compliment they can give their parents as they grow is to turn out just like them. 가장 큰 칭찬은 야, 까먹지 말자고 제발. 여기 아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수빈아. 아이에게는 칭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긴 이야. 그치? 이거는 어떤 뜻이었죠? 이거는 보충, 보완이라는 의미. 뭐 보충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이니까 눈속임 문제 조심하시고 가장 큰 칭찬은 어떤 칭찬? 그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이들이고 지나야 아이들이 줄 수 있는 칭찬. 그들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네요. 그들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주는, 그럼 목적어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그쵸?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여기 말 좀 뭉클해. As they grow. 그들이 성장해 나갈 때, 즉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혹은 말을 바꿔서 은빈아, 가장 큰 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Just like them.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부모들이죠, 부모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민아.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찬사 아닐까요? 자신의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사, 바로 부모처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죠? If you stop to take a personal inventory, 밑에 나와 있던 단어였었고, 만약에 여러분이 stop, 투부정사, 자, 이런 것이 내신에서 또 ing냐 아니냐 또 그렇게 걸어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멈춘다면 뭐 하기 위해서? 자아 성찰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다면, 이게 뭔 말이지? 잠깐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한다면 you may find,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that, 무엇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은 are much like, 이러한 사람들과 같을 거래요. 어떤 사람들? that you emulate. 모방하다라는 뜻이었죠.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계열. 여러분이 잠깐 뒤를 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유사할 것이래. 누구와?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 너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할 것이다. 이 emulate 같은 경우에는 모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resemble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resemble,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할 것입니다. A parent, 부모, 코치, 선생님 또는 리더 라는 사람들은, 함의추론 조심, 모두 남깁니다. 무엇을 남기죠? 바로 그들의 흔적을 남기게 돼요. On the final package with your name on it. 어디에? 여러분의 마지막 패키지에 흔적을 남긴답니다. With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마지막 패키지에 흔적을 남겨요. 어디 위에? 그 흔적 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마지막 페이지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까요? 예를 들어서 재민이가 가장 잘할 것 같은데요. 재민아, 그 정희연 선생님 수업하는 스타일이 저랑 비슷해요? 그 양반은 저를 모방하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찬사는 의연쌤이 저와 좀 비슷하게 수업을 한다는 건데, 의연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가 의연이에게 흔적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연쌤에게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은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아닐까요? 이 마지막 패키지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자신을 돌아본다라 그랬잖아, 은빈아. 그 퍼스널 인벤토리를 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이 든 순간이잖아요. 2024년 5월 4일 지금이. 지금 돌아보면은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When you look in the mirror, 여러분이 거울 속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볼 수도 있습니다. one, 한 가지를 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all of them, 그들 중 모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기 나왔었던 부모님, 코치, 티처, 리더, 거울을 보게 된 때, 여기서 거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뒤를 돌아보는 자기 그 성찰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들 모두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reflection. 반사 상태, 무엇인가 자아 반영 상태에서 그들 모두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들 중 한 명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13강의 10번 지문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충분히 내용 정리를 안 해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지문을 기억하신다면은 부모님께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를 오늘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엄마 아빠를 꼭 닮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죠. 저희 부모님은 오늘 강원도로 여행 가셔서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네, 한번 드려봤으면은 정말 기분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워요. 그렇죠?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11번입니다. 이성과 욕망 사이의 싸움이고요.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 재민이한테 살짝 여쭤봐도 돼요? 아, 뭔지 알았구나, 재민이. 이거 어떤 지문인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말을 많이 돌릴 거거든요. 특히 어디가 어려울 거냐면 얘들아, 여러분 본문에서도 여기 부분이 있어요. It is obvious that the same thing will not be willing to do or undergo opposites. 이 부분. 그리고 여기를 이해하면 또 여기가 막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나 한번 가보고 두 가지 각주 달렸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지문이고요. 저도 긴장해요. 지금 저도 여기 막 빼곡하게 뭔가 막 적혀 있거든요. 저도 여기를 막 분석을 많이 했나 봐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제 예시를 들까요? 저는 살을 빼고 싶어요. 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성이거든요. 근데 케이크 먹고 싶어요. 나 지금 케이크 먹고 싶어. 이건 욕망 아닐까? 지금 이성과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는 해야 돼. 그치? 그게 이성이야. 근데 공부하기 싫어. 이건 욕망 아닐까요? 그쵸? 근데 밖에 뭔 소리야? 막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뭔 소리지? 뭐 괴물 소리 같은 거 들렸던 것 같은데? 안 들렸어, 은빈아? 이거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수빈아, 이거? 아, 나갈 수가 없네. 원장님 계신 것 같으니까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공부는 해야 돼. 근데 눕고 싶어. 그쵸? 이성과 욕망이 충돌하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 이런 적 있어요?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빨리 자야 돼. 근데 유튜브 쇼츠 하나만 더 보고 싶어. 이 이성과 욕망은 늘 충돌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모두는 친숙합니다. 무엇에? 싸움에 친숙해요. 뭐와 뭐 사이의 싸움인가요?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의 싸움에 우리 모두는 친숙해요. 여러분도 느낀 적 있죠?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어요. 저도 느끼고 있나요? 살을 빼야 되는데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네,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싸움에 우리 모두는 참 친숙하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인 거 맞죠? ask의 목적어니까 if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죠? 하지만 문장에서 생략이 된 or not이 다시 나타나도 되고요. 이 or not이 앞으로 나와도 되는 거죠. 그때는 어땠었죠, 수빈? whether or not은 되지만 if or not은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언제나 if라고 하시면 안 되고 or not이 있을 때는 whether or not만 가능하더라. 소크라테스는 물어봅니다.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잘 봐. 여기서부터 흐름이야. 잘 봐. 뭐인지 아닌지.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목마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요. 후 주간대 대도 되겠지? 어떤 사람인데? 근데 don't wish to drink. 마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목마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요. 수빈이한테 여쭤보자. 목이 마른데 물은 안 마시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이 지문에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 아닐까요? 목은 말라. 근데 물은 안 마시고 싶어. 이게 지금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대요. Indeed, 실제로 대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대. 재미나 수비나.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가로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표지판이 있다고 해볼게요. 수도꼭지에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에 있는 표지판은 무엇이라고 읽혀지냐면 non-potable water, 마실 수 없는 물. 이런 식으로 읽혀지게 되는 표지판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do not drink까지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마시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 자체는 won't take away.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목마름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야. 뭔 말일까? 그 사람의 목마름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쵸?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시지 마세요. 라고 수도꼭지에 쓰여져 있으면 그 표지판을 봤었을 때 목마름을 없애줄 수는 없어요. 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쵸? 하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물을 마시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용 잡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나요? 목이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들아, 목이 마르면은 은민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니? 목 마르면. 그렇죠.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말이 맞는 거죠. 이게 말이 맞는 거야. 얘들아, 이거 여기서 나올 거야. 좀 이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을 안 마신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성과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고 지금 이 지문에서 뭐라 그랬죠?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대. 예를 들어서 진아야, 우리 저기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 마시려고 다 갔는데 마시지 마세요. 독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자, 그러면 분명히 목은 말라요. 근데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 있습니까? 있어요. 그쵸?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there's something 이런 게 있어요. 자, 후치형 용사 뒤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paradoxical한 게 있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설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한 역설적인 무엇인가가 있죠. 이게 역설적이지 않냐는 거야. 재미나 수비나. 아니,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저 목 마르는데요. 물 안 마실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수빈아. 이건 말이 안 돼. 한 번 더. 나 살 빼고 싶어. 근데 케이크 먹고 싶어.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 역설적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쵸?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아야? 역설적이래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안 할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역설적이에요. 됐죠? The word thirsty means wishes to drink. 목이 마르다라는 단어는
목마른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wishes to drink.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이지 않나요? 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죠. 왜? 목이 마른이라는 단어는 마시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물을 안 마시고 싶어 하는데.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So, 따라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상해 볼 수 있지. Who wish to drink.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걸 쉽게 해줄게. 이게 말이 꼬여서 그래, 은빈아. 지금 목마른이라는 단어가 마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thirsty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굳이 바꿨으면 who are thirsty. 야,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돼. 말 꼬이게 괜히 마시고 싶어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 봐봐, 나도 방금 꼬였어. 지금 위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뭐야? 간단하잖아. 목마른 사람들. 됐죠? 쉽죠, 훨씬? 목마른 사람들을 상상해 볼 수 있대. 그리고 do not wish to drink.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아, 동시에 충돌을 하네. 맞지? 목이 마르지만 마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상상해 볼 수 있대요. How could that be?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면서 긴장하고 따라오세요, 이제. 이제 긴장하자. 나도 지금 긴장할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목마르어 하는데 마시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러하죠? 잘 따라와. 천천히 할게. It is obvious. 명백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뭐가 분명한가요? 잘 봐봐. 똑같은 것은 will not be willing to do. 우리 비동사 willing to 부정사가 뭔 줄 알아요? 기꺼이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그쵸? 기꺼이 뭐뭐 하다. 근데 그냥 하다라고 하세요. 말 꼬이니까. 다시. 뭐가 명백하니? 똑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됐어요? 또는 1번 to 부정사, 2번 to 부정사 생략. 똑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언더고 겪다란 뜻입니다. 똑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겪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반대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겪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서 끊고 들어가자 이제.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빈아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하자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거 맞죠?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마시고 싶나요? 잘 봐봐. 이 두 가지가 똑같니 반대니 수빈아? 이건 반대야. 그치? 똑같은 것은 반대의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반대의 것을 겪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마셔? 반대의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공부하고 싶어. 그럼 공부해야 돼. 똑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고 싶어.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은빈아 똑같은 것은 반대의 것을 겪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진아요? 이해됐어? 은빈이 이해됐어요? 수빈이 된 것 같아, 그치? 재민이는 원래 그 시험범이었었고. 그럼 봐봐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 이 뒤에 게 잘 봐봐. 해석 먼저 할게요. 반대의 것을 겪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부분에서. 그 자체의 똑같은 부분에서 in relation to 뭐와 관련해서 똑같은 것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오씨 이게 뭔 말인데 잘 생각해 봐봐.
동시에 똑같은 것과 관련해서 그 자체라 동등한 것에서 봤었을 때 목이 마르면 그 동시에 물을 마셔야 하는 거 맞죠?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의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네, 이게 이성적인 상황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겠냐. 그렇잖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돼. 동시에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목말라. 아, 물 마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잖아. 동시에. 그쵸? 근데 지금 뭐라 그랬었어요?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치?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똑같은 것이 반대의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지. 똑같은 것이 반대의 것을 겪고 있는 사람이겠죠. 목이 마른데 안 마셔. 이건 반대의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그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은빈이 이해됐어요? 진아 이해됐어요? 수빈이 됐어요? 난 이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 몇 번 읽어봤어, 이 지문을요. 아, 그랬더니 나중에서야 알겠더라고. 나 오늘도 이거 읽고 들어왔거든요. 혹시 실수할까봐. 그렇죠?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요. 살 빼고 싶어. 그럼 살 빼면 돼. 공부하고 싶어. 그럼 공부하면 돼요. 물 마시고 싶어. 그럼 물 마시세요. 반대의 것은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반대의 것을 하잖아요. 살 빼고 싶어. 근데 케이크는 먹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안 하고 싶고. 그렇죠? 여기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목이 마른데 근데 물은 안 마시고 싶어.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면서 진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진아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 이거는 한 가지 행위일까? 두 가지 행위일까? 진아가 봤었을 때는. 이건 한 가지 행위지. 당연한 거 아니야? 목이 마르면 물 마시는 거. 그럼 반대로 은빈아.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마시고 싶어. 이거는 한 가지 상황일까? 두 가지 상황일까? 내 이성은 목이 너무 말라. 아, 욕망. 욕망으로 봤을 땐 나 지금 목이 너무 마르거든. 근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 물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두 가지 상황이지. 약간 다중인격자 같지 않아요? 아, 목말라! 근데 물은 안 마시고 싶어. 아, 살 빼야 되는데. 근데 케이크는 먹고 싶어. 약간 이중인격자 같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나와요. 그 던지고 간 거야, 수빈아. 그래서. So,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게 된다면 이러한 일이 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에서? in the soul. 우리의 정신에서, 영혼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정신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럼 이러한 일이 뭔지 알겠죠? 반대의 것을 하는 상황이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의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처럼 살 빼고 싶은데 케이크 먹고 싶어요. 요거 반대의 것을 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정신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는 aren't dealing with,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것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될 거래요. 네,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다룬다고 얘기하죠. 이걸 말을 좀 풀게.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 마셔? 이거 한 가지 상황이야. 조화를 이루는 상황이지. 근데 목이 마른데 물은 안 마시고 싶어.
그럼 이게 지금 몇 가지를 하는 거야? 목은 마르지만 물은 마시면 안 돼. 이거 두 가지 상황 아니니? 지금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지 않나? 이게 바로 이성과 욕망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돼. 이게 한 가지 상황이잖아. 조화를 이루는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반대의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목마른데. 근데 물을 마시면 안 된대. 아, 근데 나 진짜 목마른데. 근데 저거 마시지 말래. 아, 나 물 마시고 싶은데. 근데 안 된대. 예. 한 가지 걸 처리하는 건 아니죠. 이성과 욕망의 갈등이 보이십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나 근데 나 이것도 별로야. 어떻게 다시 말하자면 문장이 더 어렵니? 뭔 말인 줄 알겠었지나요? 여기 어려워.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란 문장은 앞뒤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부분은 결국엔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더 어렵게 쓸까? 참나 진짜. 다시 말하자면 왜냐면 그 누구도 마시는 거를 원하면서 both A and B 그 누구도 마시는 거를 원하면서 마시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쌤 말이 꼬여요. 그러면 한 번 더 힌트 잡아요. 아까 wishes to drink 이게 뭐야? 이게 thirsty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거 돌려. 이거 돌려, 이거. 이게 thirsty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봐봐봐. 말 꼬여. 나도 꼬이거든, 진아야. 마시기를 원하면서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이 꼬이잖아, 그치? 그래서 돌리자고. 목이 마르면서 마시지 않을 수는 없지. 목이 마르면서 안 마시고 싶어 할 수는 없어. 이게 이성적인 상황. 반대의 것을 하지 않는 상황. 맞지? 아까 첫 번째 카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 목이 마른데 마시는 걸 원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in the same way,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목이 마른데 마시기를 원치 않아 이런 상황은 없다고. 진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는 거야.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can have both of those two characteristics. 그렇죠.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성들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이 말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자면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이 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나와요. 이제 따라서 우리는 즉 이러한 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being, 됨으로써. more than one, 뭐뭐 이상이죠. 한 가지 그 이상이 됨으로써 이러한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게 다 나왔던 문장이에요. 좀 낯설은가요? 아까 첫 번째 카트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것처럼 목이 마르긴 한데 마시기를 원하진 않아. 이런 건 없어. 그치? 이성적 상황에서 관점에서 보자면요. 반대의 것을 하지 않잖아. 그치? 따라서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긴 하지.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문장 기억해요? 우린 따라서 이러한 일을 처리합니다. 단지 한 가지 이상이 됨으로써 처리를 합니다. 그게 뭔데? 우리의 정신의 한 부분은 마시기를 원하고 and 그리고 another 뒤에 뭐 생략됐어요? another part of the soul 생략됐죠? 저기에 another part of the soul 정신의 다른 한 가지 부분은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이상이 맞나요? 우리의 정신의 한 부분은 마시기를 원해요. 자, 이게 한 가지죠. 그런데 정신의 다른 한 부분은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또 다른 한 부분 아니니? 그럼 지금 몇 가지가 됐어? 두 가지게 됐네. 그럼 이게 뭔데?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마시고 싶어. 근데 마시고 싶지 않아. 이게 욕망과 이성 아닌가요?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성과 욕망의 갈등, 주제. 그게 이성과 욕망 사이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살 빼고 싶으면 빼면 돼요. 이게 이성적인 거잖아요. 공부해야 해요? 그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에 우리는 친숙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살은 빼고 싶은데 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럼 봐봐봐. 이게 한 가지 상황이고 케이크 먹고 싶다는 것도 이게 한 가지 상황이야.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네. 한 가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 이성과 욕망 사이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마실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런 상황은 있다고 했었죠. 아까 보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거를 처리하고 있고 우리의 정신의 한 부분은 마시고 싶은데 다른 한 부분은 마시지 말래. 이게 두 가지 상황. 우리는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다.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끝납니다. 네, 좀 딱딱했죠, 지문이. 근데 여러분도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어려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그래도 앞에서 쇼맨십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혼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했다면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다시 한번 착 뜯어보시고 물론 영상 찍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걸 여러분의 예시로 만들면 편해요. 여러분의 예시로.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나요? 본문 표현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었나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예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강의 11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3강의 12번 쉬운 지문입니다. 주제문 미리 적어볼까요? 미디어 경영진의 목표 고객층 미디어 경영진의 목표 고객층 안 어렵습니다. 미디어 경영진의 목표 고객층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가 3개가 나와 있네요. 저는 솔직히 3개 다 알고 있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는 3번째 각주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첫 번째 각주와 두 번째 각주 처음 봤으면 외워놓으세요. 이건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미디어의 executives, 경영진이에요. 미디어의 경영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있나요? They,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 경영진이겠죠. 미디어의 경영진들이 must think of A as B. 이거 한 번 더 할까, 진아야? 그냥 은빈아? 한 번 더. think of A as B. 자, 뜻은 좀 이따가 보고. 이번에 어휘 다 변형치지 않았습니까? regard A as B. look upon A as B. see A as B. 그리고 조심. consider A, B. 이거 많이 했었죠? 외우라고 했었던 거. 그쵸? consider A, B는 우리가 많이 봤었죠? 중학생 때부터 봤던 거죠. 이게 뭡니까?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인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렇게 격식적으로 안 외워도 되고요, 수빈아. think of가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렇게 봐도 돼. A를 B로 생각하다. 그거 돼. 그렇게 해도 돼. look upon이랑 see는 어떤 느낌이 약간 보다란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보다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은 알고는 가자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은 알고는 갑시다. 그러면 다시 미디어의 경영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여겨야 된대. 누구를? 자신들의 대중을, 즉 자신의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청자. 이 시청자들을 무엇으로 봐야 된대요? 소비자들로 여겨야 합니다. 자, 어떤 소비자? Who buy their product? 그 미디어 임원진들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여겨야 되는데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의연쌤이 유튜브로 예시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구매하지는 않아요. 그쵸? 하지만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처럼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시청자들을 자신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로서 여겨야 되고 또는 이런 사람, 여기는 주관되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자신들이 파는 소비자, 광고주들에게 자신들이 팔게 되는 소비자들로서 시청자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뭔 소릴까? 시청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회사에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 임원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영상을 보는 사람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비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가 나와요. 쉬워. The complaining individual, 불평하는 사람은 might be successful,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In getting the content changed. get, 목적어, 과거 분사예요. 사역형의 get이거든요. 그쵸? 이 get이라는 것도 사역동사의 성격이 있어요. 이 능동일 때는 투부정사,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 불평하는 개인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 컨텐트, 어떤 내용이 바뀌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고요. 또는 심지어 그 내용이 컨텐츠가 제거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게. 기다려봐. if 만약에 그 사람이 설득시킨다면 convince 누구를? 미디어 임원진들을 설득을 시킨대요. 무엇이라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 수빈? 이 미디어 임원진들. 미디어의 임원진들이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 줄게. 따라만 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ight lose.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한 부분, 무엇에? 자신의 타겟 시장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잃을 수도 있어 라고 설득시킨다면 콘텐츠의 내용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완전히 삭제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유튜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유튜버는요, 아동 영상을 제작해요. 예를 들어서 한 3살에서 한 13살 정도까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목표 시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목표 시장은 역시 아동, 유아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올리게 되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올리게 되는 콘텐츠 역시
아동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애기들 좋아하는 거 뭐 액체 괴물인가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리뷰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부적절한 영상이 업로드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뭐 이를테면 뭐 음주 방송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음주 방송이라고만 할까요? 혹은 뭐 흡연 방송 이런 방송의 콘텐츠가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그 문장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댓글에다가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아동용 영상인데 음주 방송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불평하는 사람은 여기로 그 유튜버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자,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걸 다 끄고 오는 겁니다. 요거 있죠. 이걸 다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 otherwise 같은 건 뭐 if 가정법으로 바꿔 쓸 수 있긴 합니다만 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래도 해줄까? 이게 지금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문법 약한 사람은 괜찮아. 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장은 뭐 if they didn't 요거 get 뭐 the content 뭐 changed 요 문장인 거예요. 요 문장.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그 유튜버가 그 콘텐츠를 바꾸지 않는다면 됐어요? 만약에 그 유튜버가 음주 방송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당신 엄청난 구독자를 잃을 거야 라고 설득한다면 그 개인은 영상을 바꾸거나 삭제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아동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요. 음주 방송, 적절하지 않은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아마 목표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삭제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면 상당한 부분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장이 개인은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개인은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장 삽입으로 집어넣으면 딱 좋아요. But 하지만 개인의 관심은 will garner little attention. 자,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일단 little하면 무슨 뜻이지? 거의 없는 뭐 이런 의미죠. 그쵸? 부정어 맞죠? 수량 형용사 계열이니까 명사 영향 끼치고 부정어 있으니까는 동사에도 같이 영향을 끼쳐야 돼요. 해석 잘하라고. 하지만 개인의 관심은 얻지 못할 겁니다. 됐어요? 무엇을? 관심을 받지는 못할 거야. 그럼 이 말이 뭔 말일까, 은빈아? 개인의 영향이 끼칠 수 없을 것 같아. 전제 조건.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때시군요. 가주어 진주어네. 뭐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does not belong. 속해 있지 않다면, 부러졌다.
어디에 속해 있지 않나요? 목표 고객층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관심은 거의 주의를 받지 못할 겁니다. 얘들아, 이 문장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한국관에서 수업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다시 한번. 목표 시장은 아동이고요. 콘텐츠도 아동입니다. 그러면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은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동이 아닌 사람들, 뭐 이를테면 뭐 70대 할아버지가 뭐 이 영상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수빈아, 이 유튜버가 찍겠니? 안 찍을걸? 왜? 그 70대 할아버지는 목표 대중이 속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은 주의를 받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은빈아, 70대 할아버지가 아니라 뭐 4살, 6살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어떤 영상을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타겟 어디언스에 속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하지만 70대 할아버지가 찍어달라고 얘기하면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장을 받아서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 문장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목표 타겟층에 속해 있지 않으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카트 넘어가요. 쌤, 저기 글자가 없는데요? 알아요. 혹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 진아 알아요? 아, 몰라. 은빈이 알아요? 수빈이 모르죠. 재민이. 그 미용실에 가면은 그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어때? 수빈아, 이거 잡지의 목표 타겟층의 연령대가 얼마나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 몇 살? 40대. 진아 생각은 어때? 그쵸, 한 30 이상, 그쵸? 보통 이 코스모폴리탄 잡지는 뭐 패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신구와 관련해서 그 리뷰를 써놓는 뭐 그 광고하는 잡지인데요. 이건 주 목표 타겟이 한 20, 30대 여성들을 위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이 명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20, 30대 여성들이 이런 명품도 한번 리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잡지사의 직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진아야? 그건 받아들이겠지. 근데 만약에 은빈아, 저희 강원도 영월군에 계신 황금자 여사, 저희 이모분이시거든요. 한 70 되셨어요. 저희 이모가 여기에다가 그 감자 좀 올려달라고 혹은 뭐 이런 것 좀 리뷰해달라고 하면은 저희 이모 말을 받아들일까요, 은빈아?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 줄 알겠습니까? 목표 타겟층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 타겟층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미디어 경영진은 그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예시가 나오는데요. 조금 긴장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왠 줄 알아? 내가 이거 문장 안 끝낼 거거든. 얘들아 봐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이거 너무 긴데요? 안 길어. 흐름만 탁탁탁탁 파악하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먼저 보고 가자. 예를 들어서 편집자야. From Cosmopolitan Magazine, 블라블라블라. 자, 일단 여기가 이 문장의 주어로 나왔고 여기가 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로 나온 거예요. 일단은요. 지금 다 껴들어간 거야. 예를 들어서 편집자들은 됐어요? 어디의 편집자? 방금 본 거야. 코스모폴리탄 잡지의 편집자들. 됐죠? 그런데 다시 그 코스모폴리탄 잡지는 콤마 which aims at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20-something 한 뭐 20대 정도 되는 독신 여성을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한 절이 끝났어요. 코스모폴리탄의 잡지에 편집자들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그 코스모폴리탄 잡지는 한 20대 싱글 여성을 목표로 하는 잡지인데 됐어요?
어쨌든 그 편집자들은 are not likely to follow. 뭐 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는 묶어서 unlikely 라고 해도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언제나 likely는 아니라는 거야, 수빈아. 이 편집자들은 따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누구의 조언? 5번 elderly sounding woman. 그렇죠. 나이가 지긋한 목소리가 나는 여성의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왠 줄 알겠지, 은빈아? 코스모폴리탄 잡지는 누구를 목표로 한 거예요? 20대 독신 여성이에요. 이걸 목표로 하는 잡지의 편집자들이 나이가 든 여성의 중년의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수빈아? 없겠지. 그런데 심지어 그 여성은 또 어디에 계신 분이냐? 아까 제가 그랬죠. 강원도 영월군 이렇게 얘기했었죠. From rural Kansas. 시골 캔자스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목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또 phones, 전화를 하신대요. To protest, 항의하기 위해서요. What she feels. 잠깐 가려고. 그러면은 what 이렇게 이어져요. 그 여성분이 느끼기에 됐어요. 그 여성분이 느끼기에 무엇을 항의하려고 했냐면 조금 비하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여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기에 she feels, 자신이 느끼기에 좀 비하하는 것 아니냐. 무엇을? 모습을 비하하는 건데 또 누구의 모습? 여자들의 모습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여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 여성들의 모습은 또 어디에 있는데요? 그 잡지에 표지에 실려 있는 여성들의 모습 됐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잡지는 또 뭔데요? 뭐 이렇게 길게 써요? That she says. C의 목적어 안 보입니다. 목관대 맞죠? 위치 바꿔 쓸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죠? 다 끝났네. 슈퍼마켓에서 그 여성분이 보게 되는 잡지의 표지에 여자들의 모습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물론 본인이 느끼기에 여자들의 모습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항하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캔자스 시골 지역에 있는 나이가 지긋한 목소리가 나는 여성의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 뭐 이렇게 말을 길게 썼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 진아요. 목표 대상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목표 대상이 아닌 사람의 말? 그거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표지에 나와 있는 여성의 모습을 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수수한 옷을 입은 고현정 씨인데 가끔가다 좀 선정적인 모습을 나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짧은 반바지를 입지? 이런 식으로 남성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여성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표지 사파가 좀 별로지 않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의 조언, 만약에 목표 대상이었다면 들었겠죠. 하지만 방금 나왔던 것처럼 그 캔자스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분은 목표 대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의 관심은 거의 주의를 받지 못할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었죠.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결론 뭐야? 목표 대상이 아닌 사람. 그럴 때는 개인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쵸? 하고 뒤집어 엎으면서 하지만 이 잡지의 직원은 또 다른 편집자인가 봐. 그치? 이 잡지의 직원은 might well act. 행동할지도 몰라요. 꽤나 우호적으로 행동할지도 모른대. 선생님 여기는 그럼 뭐죠? 받아들인대, 은빈아, 여기서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뭔데?
목표 타겟층인 사람이 얘기했을 땐가요? 네, 맞아요. 매거진 잡지의 직원은요, 이제 우호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만약에 그 코스모폴리탄의 구독자가, 이번에는 구독자예요. 그쵸? 구독자가 쓴다면, with a suggestion, 어떤 제안서를 쓴다면, 무엇을 위한 제안서입니까? 새로운 기사를 위한 제안서를 쓴다면 꽤나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목표 대상층이 맞죠? 그런데 다시 그 기사는 뭐냐면 that would attract more of the upscale single women they want as readers. 이끌 수 있는 기사거든요. 더 많은 일을 이끌 수 있는 기사래요. 무엇에? 업스케일. 이게 뭐 고소득의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이죠. 돈이 많은 싱글 여성들을 더 많이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사를 제안하는 걸 쓴다면 그때는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다시 그 여성들은 또 누구냐면 그들이 이건 아마 그 잡지사를 말하는 걸 거예요. 잡지사의 직원들이 원하는데 as readers. 독자들로서 원하는 want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관대 생략 구조죠. 후흠 대 정도. 독자들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고소득의 독신 여성들을 더 많이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사와 관련된 제안서를 쓰게 된다면 그때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왜요? 왜냐고 물었어요? 아니, 이 싱글 여성들이 이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코스모폴리탄 잡지가 목표로 하는 20대 여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표 타겟층의 조언은 받아들이고 위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의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디어 경영진의 목표 고객층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습니까? 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저희 학원 원장님이나 황 원장님 저한테 이제 뭔가 요구를 한다면 저는 들을 거예요. 귀 열고 들어야죠. 아 그렇구나. 어딘가를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갑자기 저기 1층에 저기 누구셔? 본죽 사장님이 올라오셔서 막 뭔가 요구하시면 내가 들을까 안 비나? 저는 안 듣겠죠. 저희의 목표 고객층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본죽 사장님이 올라오신다면. 이것도 이제 어떤 지문인지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판단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14강으로 가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그냥 쭉 갈 거거든요. 지금 0강으로 갈 건데 혹시 화장실 가실 분이나 급한 용무 있으십니까? 나 이 다음으로 갈 거야 지금. 없으면 딱 가자. 14강에 1번 지문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기억나요? 수빈아?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지문 기억하십니까? 나 큐레이터 한번 해볼게. 갑자기요? 네. 주제문은 지나가 딱 미리 적더라고. 인상주의 미술입니다. 제가 큐레이터가 한번 돼볼게요. 여러분 지금 미술관에 왔고 저는 큐레이터예요.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좌측에 있는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재민씨? 나폴레옹이군요. 그러면 수빈씨, 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진취적인 느낌. 진아 씨는 어떻게 느끼죠? 이 모습을 보고. 강인함. 은비 씨는 어떻게 느껴요? 용맹함이군요. 그렇죠. 정말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멋진 이 모습을 보고 분명히 국민들도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진취적, 강인함, 용맹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여성, 이게 뭐 그 자유의 여신상의 그 모티브가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을 보고는 재민 씨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혹시?
정의. 그렇군요. 수빈 씨는요? 갈망이군요. 진아 씨는 어떻게 느껴요? 정의 비슷함. 그렇죠. 은빈 씨는? 승리. 밑에 깔려있는 시체들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 정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림을 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림을 읽는다기보다는 그림은 그냥 보는 거 아닌가요? 재민 씨, 그 좌측 그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은민 씨, 우측 그림에서 뭘 배울 수 있죠? 됐나요? 지금 밤하늘의 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주 달려있는 단어 봐봐요. flickering.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밤하늘에 반사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강에 반사되어 있는 이 가로등의 불빛이 어떻죠? 아른거리고 있죠. 자, 그러면 미술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세계사 공부도 한번 해보고 갈까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야, 정확한 분석은 정확한 지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림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신고전주의 학풍이 있었고 낭만주의 학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인상주의 미술이 있었어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으라는 건 아닌데 신고전주의는 고정적 양식의 바탕을 뒀다 그러고 낭만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뒀대요. 즉, 이 두 가지의 그림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두 개의 그림이에요. 신고전주의의 그림, 낭만주의의 그림. 이것은 모두 특정한 가치관.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교훈하는 데 밑바탕을 두었던 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여쭤본 게 바로 그거였죠. 이 나폴리옹을 통해서 혹은 이 여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인상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른거리는 그런 모습, 강바닥에 비춰진 그 불빛의 모습, 그냥 이것만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선생님, 이게 더 좋은 그림 아닙니까? 그래? 이게 더 배울 점이 많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생각해 보자고. 재민아, 우리 같은 평민이 나폴레옹의 그림을 보고 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있었을까? 별로 없었을걸? 이건 그냥 귀족층을 위한 그림 같지 않아요? 약간 부르주아층을 위한, 그렇죠? 인상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아요? 뭐 배울 게 있나요, 이게? 이 그림에서 뭐 시험에 나올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인상주의 그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제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 보셨고 가보자. Rejecting any academic training they had experienced. 콤마 찍혀있네. 그럼 얘들아 이거 분사구문이네. 그럼 원래 문장은 Monet and the other impressionists. 그럼 as they rejected. 그땐 과거 동사겠지.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어떠한 학업적인 훈련을 다 뭐 했어요? 전부 다 거절했어요. 부인했죠. 그런데 그건 뭔데? 그들이 경험했었던 이렇게 얘기를 하네. experienced의 목적어 안 보인다 수빈. 여기 목관을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모네와 다른 인상주의 학파들이 받아들였었던, 됐어요? 경험을 했었던 다른 학업적인 교훈은 다 거부하고, 됐어요? 다 거부하고 모네와 the other, 나머지 다른 인상주의 학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자신들의 예술은 살짝 가려. 네, 살짝 가리고 요렇게 동사로 잡아놓는 게 편해. 무엇이라고 믿었어요? 인상주의 학파들. 자신의 그림은 더 진실한 것이다 라고 믿었대요. 뭐보다? Any academic art. 어떤 다른 아카데미식의 미술보다 자신들의 예술이 더 진실된 그림이었다라고 생각했대요. 이 아카데믹 예술이 뭔 줄 알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요, 위에서 6번째 문장 좌측에 대문자 아카데미 보입니까? 이게 바로 그 프랑스 미술을 가르쳤던 그 교육센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쳤던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런 그림들이었어요. 이런 그림들.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모네와 인상주의 학파들은 자신이 받아들였었던 경험을 다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림이 그 학업적인 미술보다 더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그 자신의 미술이 왜 더 진실한 것이라고 느꼈을까? 여기서 알려줘. With each objective. 그들의 예술은 객관적인 방식을 갖고 있죠. 무엇에? 그리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대. 무엇을 그려? 이 표현이 계속 나올 거야. 무엇을 그려요? What they saw before them. 불완전한 문장 맞습니까? saw의 목적어 보이지 않고요. 그들이 보았던 것. 됐어요? 그들이 보았던 것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방식이었다. 그럼 무엇을 그립니까? 그들 앞에. 전에가 아니야. 자신들 앞에 보았던 것을 그대로 그렸던 객관적인 방식을 지닌 자신의 예술이 더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보세요. 꾸밈이 있나요? 이건 꾸밈이 있죠. 거창하고 의식적이죠. 꾸밈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그림이 더 진실된 것이라고 믿었대요. 왜요? 그냥 눈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렸던 객관적인 방식이니까 더 진실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이요? 방금 봤잖아요. 진실된 그림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눈 앞에 있는 것을 그렸죠.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렸잖아요. 그대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빛이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모습마저도 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상주의 학파의 대가가 모네인데요.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 두 가지 그림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이 이제 모네 그림이에요. They all agreed that they aimed to capture their sensations or what they could see as they painted. 똑같은 말 할게요. 그 모네와 인상주의 학파 그 모두는 동의했습니다. 무엇에 동의를 했나요? 명사절 독소사 목적어 대시였네요.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한다? 우리 에임이 뭐뭐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안 외워도 돼. 왜냐면은 혹시 수빈이 총게임 한 적 있어요? 에임이 안 맞는다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이제 총게임을 이제 안 하실 텐데 이게 총게임 할 때 이게 그 사격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딱 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에임이 안 맞는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렇게 총을 딱 쐈는데 빗나가잖아요. 그럼 에임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그 aim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했다? 캡처. 포착하다는 뜻이죠. 그들이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동의를 한대요. 무엇을? 바로 자신들의 감각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바로 감각 중점이었다는 거예요. 감각 중점. 그래서 자꾸 미안해 방해해서 공부하는데 이 그림 봐봐. 얘들아 이거 눈에 보이는 방식 그대로 그린 거 아니야 정말로? 아니 이 그림 멋지지 않아? 태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바다에 내리비치는. 그럼 이건 뭐야? 그림자도 심지어 비치네, 그치? 그럼 이건 뭐야? 감각 자체를 포착하려고 한 거예요. 또는 what they could see. 자신들이 볼 수 있었던 거. as they painted. 똑같은 말. 자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때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그리려고 했거나 감각을 포착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요.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 똑같은 말도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그리려고 했었잖아요. 자신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릴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 감각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했었던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 나폴레옹 그림, 정말 나폴레옹께서 그 앞에 서 계셨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정말 말을 타고, 그렇죠? 그건 눈앞에 있는 걸 그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주의 학파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와는 대조적인 특징을 띱니다. 그렇죠? 이러한 센세이션들은 잠깐만요. 맞군요. 이러한 광풍이라는 것들은 이러한 감각이라는 것들은 포함했습니다. 무엇을? 아른아른거리는 효과를 포함했어요. 무엇에? 빛의 아른아른거리는 효과를 포함했습니다. 근데 그 빛은 뭔데? That our eyes capture. 캡처의 목적어 또 안 보이고 목관대 구조입니다.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우리의 눈이 포착하게 되는 빛의 아른아른거리는 효과를 포함했습니다. As we regard things.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눈들이 사로잡을 수 있는 빛의 아른거리는 효과들을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깜빡거리는 이렇게 했네요. 근데 그거나 똑같죠. 눈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렸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빛이 반사되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모네가 이 백내장을 겪었대요. 백내장. 그래서 이 백내장 환자들에게는 실제로 그 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빛이 막 번쩍번쩍거리는 걸로요. 그래서 아마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자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때 보았던 것 그대로, 그렇죠? 빛이 번쩍번쩍거리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렸던 게 인상주의 그림이라고요. 꾸밈 하나도 없죠? 이 그림과 비교했었을 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이런 그림이었었지만 인상주의 학파는 아니었습니다. In complete contrast to the academy. 나왔네요. 문장 삽입 조심하고. 완전한 대조를 이루며 아카데미 미술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얘들아, 아카데미 미술은 뭐겠어? 요거. 아까 첫 번째 문장 뭐였었지, 수빈아? 그걸 다 거부했다 그랬잖아, 그치? 아카데미 미술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인상주의 학파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엇을? 평범하고 현대적인 사람들을,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and 그리고 up-to-date settings라고 얘기를 하네요. 각주는 안 달려있나요? 안 달려있네요. 현대적인 주변 환경의 그림도 그리기도 했었죠. 여기서 현대적인이란 말이 2번 나왔죠. modern도 나왔고요.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이라는 건 그 21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현대적인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 은빈이가 그림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삭 줍는 여인들이란 그림 알아요? 그게 모네 작품이거든요. 그 이삭 줍는 여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맞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인상주의 학파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뭐 평범하고 현대적인 사람들을 그렸고 그 당시 현대적인 환경 그냥 그렸던 겁니다. 됐죠? 이게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콤마 ing making 잡아놔. 해석 이상하게 하지 마. No attempt to hide. 이럴 시도조차 안 했어요. 어떤 시도조차 안 했습니까? hide 무슨 뜻? 숨기다. 그렇죠? 자신의 그림의 기술들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대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요. 있는 그대로. 진짜 방해해서 미안한데 이제 자꾸 비교를 해야 돼서 그래. 이런 그림들은 뭐겠어? 음영을 넣어야 되고 그쵸? 뭐 구도도 맞아야 되지 않겠어? 그치? 뭐 원근법도 잘 사용해야 될 거고 뭐 여기 봐봐봐 막 이렇게 음영도 막 되게 잘 썼네. 인상주의 학파들 자신의 그림 기술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어요. They avoided symbols or any narrative content. 그들은 인상주의 학파들은요 피했습니다. 상징물들을 피했습니다. 또는 어떠한 서사적인 내용도 피했죠. 맞는 말이지? 이 서사적인 내용이 뭔 줄 알겠지? 재민아 아까 봤었던 거. 나폴레옹 하면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이 자유를 찾아 나가는 여인을 봤었을 때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 하면서 이런 거를 다 피했죠. 콤마 ing preventing A from ing.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 맞죠? 뭐 stopping, keeping, 뭐 inhibiting, prohibiting 되죠? 제가 아까 얘기한 표현 나와요. 이러한 상황은 막았던 겁니다. 독자들이 뭐 하는 걸 막았어요? 그림을 읽는 것을 막았대요. 이게 그거라고 얘들아. 그림을 읽는다. 내가 아까 읽어줬잖아. 나폴레옹 그림. 정말 진취적이고 강인함과 용맹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나폴레옹은요 마지막 전투 때요. 야 그건 그림을 읽는 거야. 그치? 하지만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뭘 배울 수 있냐? 배울 게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인상주의 학파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상징물들 피했고 서사적인 내용 피했고 독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림을 읽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만들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이크 복자와 동사 원형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림들을 인상주의 학파들의 그림들을 무엇으로 경험하게 만들었습니까? 여기가 이해가 안 되나 봐. 시간 속에서 고립이 되어 있는 순간으로 그 그림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니야. 딱 이 모습을 캐치했다라는 거예요, 딱.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1시 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간에 고립된 순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딱 11시 반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딱 오전 6시 상황을 보여줬던 거고 이게 그 표현이라니까요. 시간에 고립되어 있는 그 순간으로서 즉 멈춰서 그냥 그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상황으로서 자신의 그림을 경험하게 했지 그림을 읽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끝나는 게 14강의 1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계속 그림을 보여줬던 이유는 여러분 아카데미라는 표현 자체도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아카데미 훈련을 다 거부했다는 표현이 나왔었죠. 물론 이 지문에서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걸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글이 편하게 읽혀졌을 거예요. 그 당시 그림, 그렇죠? 상징물들이 있었을 거고 서사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바랐던 목표였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공지사항이 있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